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이 환경정보 의무 공시와 이 미국의 ESG 규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이 환경부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들에 대해서 환경 관련 정보를 의무 공시화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2022년이면 언제예요? 내년이에요. 근데 이 개정안이 올해 10월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내년부터 시행이라고 하면 내년 6월부터 기업들이 환경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준비할 기간이 아마 1년밖에 안 남아있다. 준비 기간이 상당히 좀 짧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환경 정보 관련해서 기업들이 지금 이제 이 환경 관련 정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2조 원 이상 기업들은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이라서 이미 환경부에 어느 정도 자료를 공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공을 해서 환경 정보를 올리라고 할지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했었거든요.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환경부의 의무 환경 정보 공시 요거를 타임라인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ESG 정보 공시에 관련해서 흐름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금융위원회고 하나는 뭐 환경부 이렇게 되는데 금융위원회는요. 2025년까지 ESG 정보를 공개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2022년부터는 거버넌스 부분만 얘기를 해라고 했어요. 근데 반면 환경부는 환경 관련 공시를 22년부터 공시를 하라고 한 거죠. 이걸 보면 사실 이 금융위원회가 ESG 정보 공시를 좀 앞으로 당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S 영역이 좀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국내에서는 이 S 영역에 대한 논의도 법무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법무부에서 인권 경영과 관련한 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22년까지도 정말 기업들이 비재무 정보에 대한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처럼 좀 보입니다. 더불어 환경부는 이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ESG 중 환경성과 평가 관련해 민간평가기관 지표를 자기들이 분석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ESG와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자기들이 가이드라인을 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환경부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기업들이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조금 더 가이드라인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더불어서 국내에서도 ESG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듯이 금융위원회와 환경부 그리고 한국기업집의 구조원의 이 ESG 모범 규준이 바뀌면서 ESG에 대한 규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증권거래위원회 SEC 아시죠? 요 SEC에서 앞으로 우리 ESG 아주 중요하게 감독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감사 보고서를 냈는데 요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중의 ESG 펀드 대부분 그린워싱 중이다. 국내에서도 ESG라는 화두가 불고 있을 때 ETF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이 ETF와 ESG 펀드 관련해서 자금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장난이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3조 원 달러의 아주 빅 플랜을 내면서 환경과 관련된 인프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자 미국에서도 이 우후죽순처럼 ESG 지속 가능성을 표방한 펀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ESG라는 테마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될 거니까 우리가 단단하게 감독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중에 있는 펀드 상품의 대부분에서 그린워싱이 발견됐다. 이유는 이 자산운용사와 펀드가 ESG 투자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확대하고 여러 상품을 개발하면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펀드 중 ESG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가 없어 그린워싱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몇몇 ESG 펀드 운용사들은 ESG 프레임워크 준수 그리고 대리투표 그리고 부정심사 등과 관련된 정책을 어긴 것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부 ESG 펀드는 ESG 평가 등급이 낮은 기업인데 주로 투자를 해서 상품 소개에 우리는 잘하는 애들한테 투자하고 있어요 라고 했던 거랑 투자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죄악주 산업, 술, 담배, 총기와 같은 죄악주 산업에 투자하는 비율을 조정하는 적절한 통제 수단을 갖추지 못한 것도 나왔습니다. ESG 펀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술이나 담배, 죄악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지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또 대리투표, 자산운용사들이 주식을 대신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 대리 투표를 할 때 이 기업의 어떤 이유로서 자기들이 이런 투표를 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적발됐고요. ESG를 단지 홍보 수단으로만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예를 들어 ESG 투자와 관련된 수익률 및 상관관계만 주목해서 펀드를 팔았고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요 부분만 명암이 있으면 명과 암을 다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불완전 판매를 한 거죠. 이래서 ESG로 들어오는 자금을 막 모았어요. 근데 이래서 ESG 기반 펀드의 수익률이 또 부풀려진 거예요. 많은 자금이 들어오니까. 또 일부 펀드는 이 규정 준수와 굉장히 거리가 멀었고 ESG 기반 투자가 이 어떠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도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ESG를 잘하는 기업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왜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안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섹은 자국 내 펀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이를 꾸준히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섹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기후위험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ESG 관련 위법 행위에 초점을 맞춘 규제 이니셔티브를 다수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미국 내에서도 지속가능한 투자 상품에 대한 경쟁들이 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린 것 중에서 ESG 규제를 한다라는 내용을 좀 소개해드렸잖아요. 목적에 맞게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을 꾸준히 해나간다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기도 했고 ESG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약주가 들어가도 되느냐 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주 ESG에 대한 정의가 지금 사라진 상태예요. ESG라는 실현 수단만 지금 남았고 이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규정이 돼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매월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국내 상황에서는 좀 초점을 ESG 정보 공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금융위원회도 이렇게 직접 밝혔거든요. ESG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라고 자기들이 직접 보도자료에서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에 대한 토론이 없이 우리가 계속 ESG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ESG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지금도 워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고 워싱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ESG 투자 상품 그리고 뭐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ESG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합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데일리 이슈 이 ESG 관련한 국내와 해외 동향을 함께 살펴봤고요. 내일은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